네, 안녕하십니까. Communication Structure in Multi-Agent Systems라는 주제로 DS 인터페이스 발표를 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석사과정 김대양입니다. 일단 콘텐츠는 이와 같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 사이언스, DS 인터페이스 발표에서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과 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 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사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여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떤 태스크 아니면 목표라든지 그런 수행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자율적인 다수의 에이전트가 역할 분담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편향과 환각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의 답변을 이제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검증을 하면서 의견을 나눠서 최적의 합의점을 도달하는 방법 자체를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엘 LLM 성능 자체가 상당히 향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표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만 엔트로픽의 2025년 연구 보고서를 조금 토대로 작성을 해보았는데 복잡한 추론 과정 성능 자체에서는 90.2% 정도로 아직 우수하다는 결과가 더 나왔습니다. 비용과 토큰 소모 자체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당연히 더 크다는 단점 자체는 있습니다만 복잡한 작업을 분할 처리를 하고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고 오류를 상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아직은 더 크게 부각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크게 구성 요소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할 때 에이전트의 프로필, 그리고 과정으로서는 디시전 메이킹의 프로세스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뜻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 자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된 이유는 먼저 전체적인 시스템의 비용이나 그리고 결과물 아웃풋의 퀄리티 그리고 전체 시스템의 스피드처럼 그러한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나 그러한 사용자가 봤을 때 그 사용자가 만족도를 느끼는 그런 요소들을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가 상당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커뮤니케이션 스트럭처의 구조에 대해서 텍소노미를 이렇게 그 제공을 한 논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주로 발표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세 개처럼 대조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각각 존재하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사례 연구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 개념을 조금 소개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를 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계층 구조와 하이라키컬한 구조와 논 하이라키컬한 구조에 대해서 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구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마치 실제 회사처럼 이제 에이전트 간에 수직적인 지위 체계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분할하고 지시하거나 분배를 하는 그러한 매니저 격의 오케스트레이터나 아니면 이를 평가하는 저지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존재하고 그 하위에 별도로 작업을 직접 수행을 하는 수행원의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문제 정답이나 결과물의 형태가 명확하거나 에이전트에 대해서 제어가 필요로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장점 단점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만 이러한 식으로 명확한 지휘 체계를 가지고 불필요한 디베이트를 줄이고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단점으로서는 마스터 에이전트 위에서 상위 에이전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위 전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함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논문을 통해서 봐보자면 챗 데브라는 2024년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강사격인 CEO, 이거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을 에이전트화한 건데, 먼저 CEO, CTO, 리뷰어, 테스터 등과 같이 강사격에 해당하는 역할인 에이전트들이 존재하며, 그 아래 조교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머나 CTO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워터폴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 일어날 때, 어, 인스트럭터에 해당되는 에이전트들이 그 작업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분해하고 적절하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위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그것을 수행하고 규칙에 따라서 다시 체크를 상위가 해주고 그런 식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그 개발 공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 논 하이라키컬한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전 구분이 에이전트의 권한이나 역할에 이거는 피어 리뷰나 브레인스토밍처럼 그 이제 논 하이라키컬한 스트럭처는 모든 에이전트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그러한 형태를 뜻하는데 이거는 주로 창의적인 아이디에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어 리뷰 브레인스토밍처럼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확장성이 좋고 이제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이제 쉽게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일단 체크를 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 자체보다는 이제 아이디어를 내면서 주로 의견을 주고받는데 더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면서 특정 에이전트 실패 시에도 시스템 전체는 유지가 된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토론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마스터 에이전트가 없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그리게이션을 하거나 투표를 하는 식으로 특정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3년 논문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는데 정말 단순하게도 어, 어떠한 퀘스천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 에이전트들이 크리에이션, 리뷰, 리바이즈 하는 식으로 계속 토론을 하면서 단순하게 솔루션을 생성하는 그러한 구조의 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적 구조와 정적 구조인데 이전 구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이라키컬한 그리고 논 하이라키컬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의 권한이나 역할 어떤 에이전트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이 동적 정적은 시스템 전체의 구조에 더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적 구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고정된 작업 순서나 반복 횟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대표적으로는 찬성 발언과 반대 발언 판정처럼 순서가 고정된 룰 베이스 토론 프레임워크가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이 정해진 루틴 작업 또는 안정성이 우선일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설계가 간단하고 시스템의 행동 예측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한 변화,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어,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로서 2024년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만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찬성 측에서 먼저 발언을 하고 다음으로는 반대 측에서 발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찬성 측이 반박을 하고 반대 측이 반박을 하는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베이터와 저지를 에이전트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결론에 이르는 이 고정된 그 토론 과정을 에이전트를 토대로 구현을 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픽스드라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는 동적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다이나믹한 이 반대 동적 구조는 정해진 순서나 이제 고정된 작업 순서를 따르지 않고 현재 상태나 결과에 따라 작업 구조를 에이전트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경을 하는 작업 구조를 변경하는 그러한 형태를 뜻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고정된 작업 순서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작업 순서, 이 과정 중에서는 이 작업 순서뿐만이 아닌, 어떠한 이러한 전문가 에이전트가 더 필요해 보인다 한다면은 동적으로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도 다이나믹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서는 딥리서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에 탑재가 되어 있는 딥리서치 시스템도 일종의 다이나믹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미나이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딥리서치를 할 때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찾아달라고 할 때 그 딥 리서치는 이러한 그 태스크 그 리서치 과정을 토대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라고 진행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것을 쭉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졌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하고 다시 제공하는 식으로 사용자의 모호한 질문을 해결하거나 그런 식으로 플랜을 계속해서 제시를 하면서 동쪽으로 바꿔나가는 구조가 있는데 이러한 게 주로 다이나믹하다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픽스의 단점처럼 픽스의 단점으로 존재했던 이 고정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 과정이 계속 바뀌거나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가 소환을 해야 할 경우 그 픽스의 단점을 다이나믹에 보완을 해주고 유연성하고 경고성 당연하게도 계속 들어갔다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하면서도 연결이 끊기거나 에이전트가 이탈해도 전체 시스템 자체에는 크게 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단점으로서는 이렇게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니면은 프로세스 자체가 계속 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나 에이전트의 설계 자체가 복잡하고 오버헤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사진이 없어서 조금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이전트 컨피규레이션 부분에서 주 축을 이루는 에이전트, 오라클 에이전트,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그리고 시스템 디자이너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들이 주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를 모니터링 하면서 에이전트들이 토론을 하는 그 토론 자체에 대한 그 작업을 어 너무 토론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벗어나거나 하면은 중단 명령을 내리거나 올바른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에이전트의 답변을 요약하거나 비판하면서 결과물을 정제하고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싶으면 역할, 책임 그리고 연결 구조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이 에이전트 이 세 명이 각각 하면서 하위에 동쪽으로 변하는 엑스퍼트 에이전트나 아니면 어떠한 역할을 가진 에이전트들이 동쪽으로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계속 그 작업의 형태가 바뀌는 그러한 구성을 갖춘 논문일 것 같습니다. 주로 이러한 다의 장점으로 구성을 했다고 그리고 또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논문에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 이번 발표 자체가 에, 컨스트럭터 디베이팅을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스트럭처 자체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상세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에이전트를 구성을 했다는 측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는 일단은 어떤 구조로 설계했다 하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호모지니어스한지 아니면 헤테로지니어스한지에 대해서 조금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분이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질적 구조는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한 기반 모델이나 아니면은 페르소나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성이 그 심장 역할을 하는 추론이나 그러한 리액트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추론 과정에 대한 어 기반이 되는 그 모델이 LLM 모델이 공에 존재를 하는데 그 LLM 모델의 모델 자체를 모두 동일한 것으로 하는 그러한 구조나 아니면 페르소나 자체가 모두 동일한 이러한 구조를 호모지니어스한 그 에이전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제가 논문을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으로는 호모지니어스한 구조 자체는 정말로 거의 안 쓰이는 많이 없는 그러한 구조로서 되어 있습니다만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단 텍소노미 자체에 분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학 문제 풀이나 이러한 간단하게 사람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LLM 모델을 공유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안정성 자체는 높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하는 더블 체크라든지 아니면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상호 검증을 할 때 자주 쓰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연산이나 정확도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서 같은 모델끼리 같은 LLM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끼리 여러 번 토론을 진행하여 다수결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에 정확도를 높이는 데선 유리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모든 에이전트 자체가 LLM 모델을 같은 LLM을 토대로 만들어지기에 해당 LLM 모델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에이전트가 동일하게 바이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이 있었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 모두 동일한
각각 5개의 이러한 LLM 기반 모델이 있는데 각 에이전트를 각각 이 GPT 3.5 터보라든지 아니면 GPT 3.5 터보만으로 구성을 했을 때와 GPT-4로 구성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차례로 하면서 어떠한 성능이나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를 검증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로서는 그냥 단순하게 토론을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어떻게 디베이팅이 일어나고 어떠한 성능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을 하는 그런 논문이었기 때문에 호모지니어스한 게 어떤 어, 그 구조인지를 말씀을 드릴 때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논문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헤테로지니어스인데 헤테로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지금 주되게 나오는 그 에이전트 실험이 있다고 할 때 거의 그 모든 에이전트 연구는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 페르소나, 관점, 그리고 도구를 부여받은 구조인데 에이전트가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서 어, 안에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각도의 검증이나 검토가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 더 복잡한 문제에서는 당연히 헤테로지니스가 더 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 그리고 또한 성능 향상으로서는 해당 논문에서는 능력 차이, LLM 모델의 성능 차이가 적고 다양한 역할이 있을수록 협업에서는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성능 자체에 매우 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일단 관점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언어 출력이 다르거나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일단은 해당 논문은 페르소나라든지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했다기보다는 각각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구성을 했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거의 모든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 쪽에 엑스퍼트 전문가 에이전트와 아니면은 어떤 공학 쪽에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디베이트 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 그 전체적인 그러한 다양한 에이전트가 있다고 할 때 그건 전체적으로 모두 헤테로지니어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러한 모델을 변경한다는 점 외에도 다양하게 더 넓힐 수 있는 것이 이 헤테로지니어스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은 각각 이렇게 조금 테이블로 정리를 해서 어떠한 시츄에이션에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각각 메서드 이러한 구조별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은 상호 배타적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 자체가 교차할 때가 있습니다. 하이어리키컬한 시츄에이션과 동시에 픽스한 시츄에이션일 수도 있고, 그런 태스크의 목적 자체가 교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층적이면서도 이질적인 구조를 선택해서 태스크를 하겠다. 동적이면서도 수평적인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식으로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아키텍처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보다는 어떠한 에이전트 시스템이 있다고 할 때 이 시스템은 하이리큐얼 하면서도 다이나믹한 구조다라고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시스템의 용어를 정의하고 나누는 데 의의를 더 두었기 때문에 논문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러한 식으로 구조를 설계했다는 식의 개념과 그 예시를 들어가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한 논문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인터페이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